전 세계가 한국 라면의 매력에 깊이 매료되어 있는 시점에 덴마크 정부가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 한국 라면에 대한 전례 없는 규제 조치를 감행했습니다. 덴마크는 돌연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을 즉시 전량 리콜할 것을 명령하며 유럽 내에서 가장 평화로운 국가가 갑작스러운 식품 전쟁을 선포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반응은 조롱에 가까웠습니다. 바이킹의 후예들이 고작 라면 하나 때문에 무너졌다는 비아냥거림이 주를 이루었고, 더 충격적인 것은 해당 기업인 삼양식품이 전 세계의 강력한 지지 속에서 시가총액 10조 클럽에 가입하는 기염을 토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한 여성의 깊은 편견이 어떻게 나라 전체를 고립시키는 충격적인 결과로 이어졌는지 그 전대미문의 이야기를 상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에바 크리스텐센입니다. 덴마크 식품안전청에서 10년 경력을 가진 수석 검사관이죠. 오늘 아침 회의실에서 제가 직접 준비한 보고서를 펼치는 순간 묘한 성취감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불닭볶음면 3종에 대해 즉시 리콜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동료들의 놀란 표정을 확인한 에바는 더욱 확신에 차서 말을 이었습니다. 캡사이신 수치가 심각하게 위험 수준을 초과했으며 특히 핵불닭 3X 스파이시는 기준치의 5배, 다X 스파이시는 3배를 넘어 급성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라고 경고했습니다. 옆자리에 있던 옌스 과장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제품이 정말 그렇게 위험한지 의문을 제기했지만 에바는 인기와 안전은 별개의 문제이며 덴마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우리 기관의 신성한 임무라고 단호히 응수했습니다. 그 순간 10년 전 겪었던 빨간 봉지, 타는 듯한 고통, 그리고 응급실의 하얀 천장이 빠르게 뇌리를 스쳤으나 에바는 고개를 흔들어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떨쳐냈습니다. 에바는 더 나아가 유럽연합 전체에 경고를 발송해야 하며 이 제품은 단순한 매운맛이 아닌 화학적 위험 물질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의실은 일순간 수렁에 빠진 듯 침묵했으며 젊은 연구원 마티아스가 한국에서는 해당 제품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되었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에바는 아시아인들의 캡사이신 내성은 덴마크 국민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철저히 덴마크의 안전 기준으로 판단해 대야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회의는 이바의 의견대로 리콜을 강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후 3시 덴마크 식품안전청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3종에 대한 리콜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에바의 스마트폰 알림이 울렸고 덴마크 한국 불닭볶음면 판매 금지, 유럽 최초 리콜 조치라는 뉴스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댓글들은 실시간으로 쏟아졌는데 대부분은 드디어 누군가 나섰다며 아이들이 호기심에 먹을까 걱정했는데 다행이라며 에바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젊은 층은 전 세계가 먹는 것을 덴마크만 유난스럽게 군다며 내일이라도 독일로 가서 사오겠다는 등 반발심을 드러냈습니다. 에바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으며 젊은 세대가 진정한 위험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냉장고를 열어 유기농 제품과 채소로 깔끔하게 정리된 내부를 확인하며 에바는 10년 동안 아시아 음식, 특히 한국 음식은 절대로 먹지 않고 있음을 상기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위해 TV를 켜자 뉴스에서는 그녀의 결정이 주요 이슈로 다뤄지며 유럽 식품업계가 술렁이고 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에바는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다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다른 유럽 국가들도 곧 따라올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묵직해지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자꾸만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10년 전 코펜하겐 대학교 3학년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던 평범한 학생 시절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도 기숙사 공용 주방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지수가 빨간 봉지를 들고 에백에 다가왔습니다. 포장지에는 한국어가 새겨져 있었고 불을 뿜는 듯한 닭 그림이 강렬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지수는 이것이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라면인 불닭볶음면이며 맵지만 정말 맛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에바는 호기심과 염려가 뒤섞인 채 봉지를 받아들었고 지수는 조금 맵긴 하지만 우유와 함께 먹으면 괜찮을 것이라며 능숙하게 라면을 끓였습니다. 빨간 수프가 물에 풀리자 주방에는 매콤한 향이 가득했고 다른 학생들도 관심을 보이며 모여들었습니다. 에바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빨간 면발을 젓가락으로 들어 올렸고 첫 입을 먹는 순간 입안이 활활 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과연 음식인가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중독성이 있어 계속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반 그릇을 비웠을 때
갑자기 속이 뒤틀리는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매운맛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지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지만 에바는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조여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고 물을 건네받았으나 목이 부어오르는 듯하여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고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구급차가 불렸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차에 천장이 빙빙 도는 것을 느꼈고 구급차 안에서의 기억은 산소 마스크, 점적 주사, 끊임없는 구토, 그리고 의료진의 다급한 목소리뿐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극심한 위경련이라며 무엇을 먹었는지 물었고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 라면을 먹었다고 답했습니다. 의사는 캡사이신 과다 섭취로 인한 급성 위염 진단을 내리며 왜 이런 위험한 것을 먹었는지 질책했습니다. 에바는 3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링거를 맞는 동안 음식이 사람을 이토록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되뇌었습니다. 퇴원 후 기숙사로 돌아왔을 때 지수가 찾아와 미안함을 전했지만 에바의 속마음은 어째서 그런 위험한 음식을 아무렇지 않게 권유했을까?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이런 것을 매일 먹는 걸까 하는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에바는 한국 음식을 포함하여 아시아 음식 전체를 경계하게 되었고 빨간색 음식만 봐도 그때의 고통이 되살아났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식품공학 석사 과정을 밟기로 결심한 것도 이 사건 때문이었으며 사람들에게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고 특히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외국 식품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고 싶다는 열망이 컸습니다. 식품안전청에 입사한 후 에바는 주로 수입식품 검사를 담당했고 동료들은 그녀가 유독 아시아 식품에 엄격하다고 수군거렸지만 에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한국 제품에 왜 그렇게 깐깐하냐고 물었을 때 에바는 개인적인 경험이 있다며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10년 전에 먹었던 그 라면의 진짜 정체와 하나의 오해가 불러올 파장의 크기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에바가 수석 검사관이 되었을 때 불닭볶음면이 덴마크에 수입되었고 그 빨간 포장지를 본 순간 10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나 이번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혼잣말했습니다. 리콜 발표 다음 날 아침 에바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책상 위의 검사 보고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핵불닭 3X 스파이시의 캡사이신 함량이 100만 스코빌로 측정되었으나 사실 연구소 장비로는 이토록 높은 수치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어려웠고 다만 일반적인 덴마크 음식보다 수백 배는 매웠다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오전 9시 유럽연합식품 안전 담당자들과의 긴급 화상회의에서 에바는 준비된 자료를 화면에 띄우며 덴마크의 결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이 제품들의 캡사이신 수치가 덴마크 기준으로 볼 때 극도로 위험하며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섭취 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독일 대표는 자국에서는 문제없이 판매되고 있음을 언급했지만 에바는 그들이 아직 제대로 된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덴마크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한국 정부의 안전 입장을 물었으나 에바는 아시아인들과 우리의 캡사이신 내성은 다르다는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야 하는 과학적 사실을 제시하며 덴마크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마티아스가 찾아와 측정 방법을 재검토해 볼 것을 요청했지만 에바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며 국제 기준보다 덴마크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며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마티아스는 더 말하려다가 결국 입을 다물었고 에바는 창밖의 깨끗한 코펜하겐 거리를 바라보며 이들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임무임을 되새겼습니다. 오후 기자회견에서 조치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에바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결정이며 캡사이신 과다 섭취는 위장장애, 호흡곤란, 심하면 쇼크까지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라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이 먹는 제품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기와 안전은 별개라며 담배의 위험성을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에바의 스마트폰에는 지지 의견과 반대 의견이 각국 담당자, 전문가, 시민들로부터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바의 용기 있는 결정을 지지했지만 특히 젊은 층에서는 반발이 거셌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살려줘 불닭 해시태그가 유행했습니다. 저녁 무렵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품이 국제식품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며 재검토를 정중히 요청하는 공식 서한이 도착했지만 에바는 서한을 서랍에 넣으며 자신의 결정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퇴근길에 들른 슈퍼마켓 아시아 식품 코너에서는 직원들이 리콜된 빨간 불닭 볶음면 봉지들을 박스에 담고 있었고 에바는 안도하며 이제 안전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집으로 가는 길에는 여전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리콜 발표 3일 후 에바는 사무실에서 수백 통의 이메일 중 코펜하겐 거주 한국인 유학생이 보낸 영상 링크를 발견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코펜하겐 시청 광장에 모여 빨간 티셔츠를 입고 불닭볶음면 봉지를 든 채 시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음식 문화를 존중해 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댓글에는 덴마크 시민들도 이번 결정이 과도하며 정부가 국민을 어린아이 취급하는 것 같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독일 식품 유통업체에서 온 메일은 덴마크 리콜 덕분에 독일에서 불닭볶음면 매출이 300% 증가했다는 감사 인사였고, 에바는 인터넷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덴마크 금지령 이후 유럽 전역 불닭 품귀 현상, 독일 함부르크 불닭 사재기 열풍, 스웨덴 젊은이들 불닭 먹방 챌린지 확산 등의 충격적인 헤드라인들이 쏟아졌고, 특히 덴마크 청년들이 매주 독일로 불닭 원정 쇼핑을 떠난다는 기사에는 불닭 박스를 들고 기차를 탄 젊은이들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 식당에서 동료들은 유럽에서 우리만 못 먹는다고 창피하대. 솔직히 좀 과했지 않나? 라며 리콜 조치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오후에는 한국의 인기 유튜버가 덴마크가 무서워하는 한국 라면의 정체라는 영상을 올려 하루 만에 100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유튜버는 불닭을 먹으며 위험하면 이미 100번은 죽었을 것이라 했고, 댓글은 덴마크를 조롱하며 문화적 편견이 아니냐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날 저녁 프랑스 파리 에펠탑 앞에서 수천 명이 모여 불닭볶음면을 먹는 불닭 축제가 열렸다는 뉴스가 에백에 또 한 번의 충격을 안겼습니다. 뉴스에서는 프랑스 유명 셰프가 불닭볶음면으로 요리를 선보이며 이것은 단순한 라면이 아닌 덴마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의 문화라고 비판했습니다. 에바가 TV를 껐을 때 칼슨 국장에게서 전화가 왔고, 그의 피로감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내일 아침 일찍 할 얘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에바는 불안감 속에 밤을 지새우며 자신이 과학적 근거에 따라 결정했지만 정말 옳은 일이었는지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칼슨 국장의 사무실은 무거운 분위기였고, 국장은 수상실에서 연락이 왔으며 이 사태가 외교 문제로 번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항의와 유럽연합의 우려 표명, 독일과 프랑스가 오히려 삼양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는 소식에 에바는 당황했지만 국장은 의도는 좋았으나 방법이 문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때 마티아스가 두꺼운 보고서를 들고 들어와 국제표준측정법으로 재측정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에바는 이미 끝난 일이라고 불편함을 드러냈지만 마티아스는 그들이 사용한 측정법에 오류가 있었으며 캡사이신 추출 과정에서 농도가 과대평가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칼슨 국장의 질문에 마티아스는 건조 상태에서 측정했으나 실제 섭취 시물에 희석되고 면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현저히 떨어지며 실제 체내 흡수되는 캡사이신 양은 발표 수치의 20% 정도에 불과하여 일반 할라페뇨, 고추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에바는 충격을 받았으나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티아스는 에백에 혹시 10년 전 먹은 라면이 정품이었는지 확신하냐고 물었고, 포장지가 이상했던 기억이 떠오른 에바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칼슨 국장의 지시로 마티아스는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에 교차 검증을 요청했으며 내일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에바가 복도에서 마티아스를 불러 세우고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 묻자 마티아스는 과학자로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의무이며 이번 결정에 과학보다 감정이 더 많이 개입되었다는 것을 선임도 알 것이라고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삼양식품의 공식 입장문이 도착했는데 공격적인 내용은 전혀 없었고, 덴마크 국민의 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을 이해하며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측정 방식에 대한 과학적 재검토를 요청하며 40년간의 데이터와 국제 인증 자료를 첨부했고, 문화 차이로 인한 오해는 대화로 해결하길 원한다며 언제든 덴마크를 방문하여 안전성을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바는 억울할 법도 한데 정중하게 나오는 사명의 태도에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퇴근길에 한국 마트를 지나치던 에바는 유리문 너머 텅 빈 진열대와 품절 안내문을 보았고, 주인 아주머니가 정부 금지로 인해 물건을 못 들여와 손님들이 계속 찾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통화를 엿들으며 자신의 결정이 누군가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가슴이 찔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에바는 쌓인 이메일 중 10년 전 기숙사 룸메였던 지수의 메일을 발견했습니다. 지수는 그날 에바에게 준 라면은 진짜 불닭볶음면이었지만 에바가 먹은 것은 그게 아니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수의 설명에 따르면
그날 저녁 중국에서 온 학생 리나가 가져온 라면은 포장이 비슷했지만 뭔가 달랐고 주방을 잠시 비운 사이 누군가 라면을 바꿔놓았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바는 10년 전 주방에 사람이 많았고 자신이 먹었던 라면에서 단순히 매운맛이 아닌 쓴맛이 났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지수는 나중에 리나가 가져온 라면이 중국의 모조품이었으며 매운맛을 내기 위해 공업용 캡사이신을 과도하게 넣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전했고, 리나는 에바가 병원에 실려간 후 남은 라면을 모두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에바는 자신이 10년 동안 품어온 원한이 모두 오해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중국산 가짜 한국 라면을 검색했고 중국산 모조 한국 라면, 유럽 시장 침투, 건강 위협, 가짜 불달그로 식중독 사고 발생 등의 수많은 기사를 접하며 지난 10년간 유럽 전역에서 진짜 한국 라면이 아닌 모조품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에바는 즉시 10년 전 병원 기록을 찾아보았고 기록에는 캡사이신 과다 섭취 및 미확인 화학물질 검출, 정확한 성분 분석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한국 라면에서는 나올 리 없는 미확인 화학물질이라는 사실에 머리가 복잡해졌을 때 마티아스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연구실로 달려간 에백에 마티아스는 스웨덴 연구소 결과와 함께 더 중요한 발견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진짜 불닭볶음면과 최근 압수된 중국산 모조품의 성분 분석 그래프가 있었는데 두 제품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진짜 제품은 천연 캡사이신과 향신료의 균형이 잡혀 있었지만 모조품은 인공 캡사이신과 정체불명의 화학물질로 가득했습니다. 마티아스는 지난 5년간 유럽에서 발생한 아시아 라면 관련 식중독 사고, 슬픔 3건이 단 한 건도 정품이 아니었고 전부 중국산 모조품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에바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마티아스는 에바가 겪은 사고도 모조품 때문이었을 것이라며 진짜 한국 라면은 40년간 단 한 번도 이런 사고를 낸 적이 없다고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연구실을 나와 밤거리를 걷던 에바는 자신이 10년 동안 잘못된 증오심을 품고 살았으며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무고한 기업을 공격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삼양식품 홈페이지를 찾아본 에바는 첫 화면에 걸린 전 세계 고객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클릭했습니다. 삼양은 최근 일부 지역의 오해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더 나은 제품으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했고 40년간의 정직한 재료와 안전한 공정, 고객 사랑이라는 원칙은 변치 않을 것이며 문화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안전한 음식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은 전 세계 어디나 같다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며 에바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크기를 깨닫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바는 칼슨 국장을 찾아가 리콜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10년 전의 오해, 모조품의 진실, 잘못된 측정 방법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국장은 이미 국제적 이슈가 되어 너무 멀리 왔다고 우려를 표했고 바로 그때 삼양식품의 기자회견이 생중계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비친 서울 삼양 본사에서 중년의 대표이사는 차분하고 품위 있게 연단에 섰습니다. 그는 덴마크에서 있었던 일로 걱정한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전하며 제품이 우려를 낳은 것은 문화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표이사는 덴마크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모든 나라는 자국민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삼양식품이 덴마크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보복이 아니라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항의나 소송을 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표이사는 억지로 먹이는 것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자는 삼양의 초심과 철학에 맞지 않으며 돈보다 중요한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덴마크를 아름다운 나라로 존중하며 비록 지금은 헤어지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고 칼슨 국장은 대단한 사람이네요 라고 감탄했습니다. 에바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는데 그들을 공격했지만 돌아온 것은 이해와 존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후에는 삼양이 철수하면서 덴마크 직원들에게 1년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거래처들의 손실까지 보상한다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티아스는 이 회사가 정말 대단하다고 했고 에바는 우리가 놓친 것이 너무 많다고 탄식했습니다. 그날 저녁 에바는 한국 마트에 들러 사장님께 죄송하다고 직접 사과했습니다. 사장님은 에바가 식품안전청 직원임을 알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지만 씁쓸하게 웃으며 다 지나간 일이라고 했고
그래도 에바가 찾아와 준 것에 대해 고맙다며 한국 사람들도 에바 같은 분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삼양의 철수 발표 일주일 후 코펜하겐 곳곳에서 여파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슈퍼마켓의 아시아 식품 코너는 손님이 끊겨 썰렁해졌고 직원들은 불닭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한국 제품도 안 팔린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젊은 층의 반응이었습니다. 코펜하겐 중앙역에서는 불닭을 사기 위해 스웨덴 말매행 기차를 기다리는 젊은이들이 넘쳐났는데 그들은 국내에서 못 사니 원정 쇼핑을 간다고 했고 인스타그램에는 불닭 원정대 그룹까지 생겨 대량으로 사온다고 해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덴마크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덴마크 대학생의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정부가 국민을 악이 취급한다며 음식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틀 후 코펜하겐 비즈니스 스쿨 학생들은 독일에서 사온 불닭 볶음면을 먹는 퍼포먼스 시위를 열며 우리에게 선택권을 돌려줘. 음식 자유는 기본권이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정부의 과잉 보호에 반대했습니다. 정부는 보건부 장관을 통해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했지만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냈습니다. 경제계에서도 덴마크 무역협회장이 삼양 철수는 시작일 뿐이며 다른 아시아 기업들도 덴마크 시장을 기피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에바가 무역 박람회에서 일본과 태국 식품 회사 관계자들이 덴마크를 너무 까다로운 시장으로 제외하고 있다는 대화를 엿들은 것처럼 무역협회장의 말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식품 수입업체 대표는 삼양이 빠지자 다른 한국 회사들이 덴마크를 꺼리며 전체 매출이 40% 급감했다며 불닭을 사러 온 손님들이 다른 제품도 함께 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주 수백 명의 덴마크 젊은이들이 독일과 스웨덴으로 불닭 볶음면을 사러 가는 불닭 난민 현상을 다뤘는데 스웨덴 말묘의 아시아마트에는 덴마크 고객 환영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고 가게 주인은 덴마크 손님 덕분에 매출이 3배 늘었다고 인터뷰했습니다. 에바는 막으려 했던 제품이 오히려 더 큰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아이러니를 목격했습니다. 코펜하겐의 한 한국 식당이 문을 닫는다는 안내문과 함께 불닭을 못 팔아 손님이 끊겼다는 댓글을 보며 에바는 자신의 결정이 미친 파급력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삼양이 떠난 지 한 달, 유럽 전역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는 한국 식품 문화 축제와 함께 삼양식품과의 투자 협약식이 열렸고 베를린 시장은 덴마크의 손실이 독일의 이익이 되었다며 삼양을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삼양이 함부르크에 5억 유로를 투자해 유럽 최대 규모의 생산 공장을 건설하여 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는 발표였습니다. 이 공장이 원래 덴마크에 올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에바는 숨이 막혔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유명 요리 학교 르코르동 블루는 아시아 퓨전 요리 과정에 삼양과 파트너십을 맺었고 교장은 불닭볶음면이 21세기 새로운 미식 문화의 상징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일주일 후 유럽의회 EU는 덴마크의 식품 정책을 비판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과학적 근거 없는 독단적 조치는 유럽 단일 시장 원칙에 위배되며 문화적 다양성을 해치는 보호주의적 정책이라고 공식 비판했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각국에서 삼양을 환영하는 행사가 이어졌고 특히 스웨덴 총리는 이웃 나라의 실수를 우리의 기회로 만들겠다며 모든 한국 기업을 환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스웨덴 말모에는 북유럽 최대 K푸드 허브로 부상했고 그곳을 찾는 관광객의 절반이 덴마크 사람이었습니다. 불닭볶음면은 아마존 유럽 전 지역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고 SNS 챌린지는 전 세계적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CNN 유럽 특집 보도는 매운 혁명, 한국 라면이 유럽을 하나로 만들다라는 제목으로 런던의 한 학생은 불닭이 덴마크가 금지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특별해진 문화 아이콘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 전문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덴마크의 불닭 금지령으로 연간 10억 유로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며 국가 이미지 타격, 젊은 인재 유출 등 간접 손실이 더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코펜하겐의 한 스타트업 대표는 라면 하나 못 받아들이는 나라가 혁신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베를린 이전을 고려 중이라고 뼈아픈 말을 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덴마크의 독단적 결정을 막기 위한 통합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했는데 이는 사실상 덴마크를 겨냥한 조치였습니다. 삼양은 이 모든 상황에서도 덴마크를 비난하지 않고 덴마크도 소중한 시장이며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겠다는 품격 있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이 사태를 계기로 K푸드 글로벌 확산 전략을 발표하며
위기가 기회가 되어 불닭뿐 아니라 김치, 떡볶이 등 다른 한국 식품의 수출까지 급증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에바는 이 뉴스를 보며 자신이 지키려 했던 것이 국민의 건강이었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편견이었는지 깊은 고민에 빠졌고, 세계는 개방과 다양성을 선택했지만 덴마크는 고립을 선택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계의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마티아스가 국제공인연구소 5곳의 교차 검증 결과가 담긴 보고서를 들고 에백에 뛰어들어왔습니다. 보고서에는 불닭볶음면의 캡사이신 함량이 국제 안전 기준 대비 70% 수준으로 건강 위험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측정 오류의 원인은 추출 방법 및 계산식 오류였으며, 케임브리지 대학 식품과학연구소는 덴마크의 측정 방법이 1980년대 기준을 사용했고, 현대적 분석 방법으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마티아스는 덴마크가 위험하다고 판정한 수치가 일반 할라페뇨 고추보다 낮으며, 지난 40년간 불닭볶음면 관련 건강 이상, 사례는 추정 누적 소비자 10억 명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영원이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에바는 즉시 칼슨 국장에게 보고했고, 국장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긴급 정부 회의에서 보건부 차관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즉시 철회를 주장했지만, 발표 번복 시 신뢰도 하락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때 에바가 손을 들고 자신이 책임지겠으며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정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칼슨 국장의 경력 타격에 대한 우려에도 에바는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고집했습니다. 이틀 후 기자회견장에서 에바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깊이 사과하며 측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검증 결과 불닭볶음면은 안전한 제품이며 잘못된 방법으로 측정하여 과장된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했습니다. 실수가 발생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에바는 잠시 망설이다 개인적 편견이 개입되었음을 고백했습니다. 10년 전 가짜 한국 라면으로 고통받은 경험이 판단을 흐리게 했으며, 이는 과학자이자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삼양식품과 한국 그리고 덴마크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리콜 조치는 즉시 철회하며, 삼양이 이미 철수했다는 가장 아픈 질문에 대해서는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필요하다면 직접 찾아가서라도 사과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에바는 무대 뒤에서 주저앉았고, 마티아스는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며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덴마크, 무릎 꿇다, 편견이 만든 재앙 등의 헤드라인으로 이 소식을 보도했고, BBC는 과학이 편견에 오염될 때 벌어지는 일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덴마크가 값비싼 수업료를 치렀다고 논평했습니다. 한국 언론도 에바의 공개 사과를 대서특필했지만 놀랍게도 한국 네티즌들은 비판 속에서도 그래도 인정하고 사과한 건 대단하다, 용기 있는 사람이라며 이해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음 날 삼양식품은 공식 입장을 통해 에바 크리스텐센 씨의 용기 있는 사과에 감사하며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바는 눈물을 흘렸지만 며칠 후 삼양은 감사하지만 당분간 덴마크 재진출 계획은 없다는 현실적인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에바는 이 과학이 편견 앞에 무릎 꿇은 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리콜 철회 후 한 달이 지나도 삼양은 시기상조라는 답만 반복했고, 정부는 에바를 포함한 특사팀을 서울에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칼슨 국장은 시작한 사람이 끝을 맺어야 한다고 에백에 말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 에바는 준비한 사과문을 되풀이 읽었고, 삼양 본사에서 만난 경영진에게 특사 대표는 실수를 인정하며 돌아와 달라고 요청했지만 삼양 부사장은 이미 유럽 전략을 재편했으며 신뢰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부사장은 덴마크 시장은 인구가 적고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어 매력적이지 않다며 환영하는 독일과 프랑스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바는 서울의 활기찬 거리를 보며 우리가 스스로 이런 에너지를 거부했던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에바는 호텔 로비에서 10년 만에 지수를 다시 만났는데, 지수는 이제 한국 식품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날 일이 가짜 라면 때문이었다는 진실에 충격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에바는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늦지 않았으며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라고 지수에게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덴마크로 돌아왔을 때 신문에는 특사 빈손 귀국, 삼양 복귀 무산 헤드라인이 실렸고, 에바는 완전히 문을 닫은 한국마트의 임대 팻말을 다시 지났습니다. 다음 날 덴마크 청년층 두뇌 유출이 심각하다는 보고서를 받았는데, 지난 3개월간 20에서 30대 고급 인력의 해외 이주가 30% 증가했고
그 사유는 폐쇄적인 사회 분위기, 혁신 거부감, 문화적 다양성 부족이었습니다. 한 청년과의 인터뷰 내용처럼 라면 하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라에 미래가 있을까요? 떠난 것은 사명뿐만 아니라 희망과 미래, 젊음이었습니다. 에바는 사표를 고민했지만 칼슨 국장은 도망가지 말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다문화 식품 이해 프로그램의 책임자가 되어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에바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첫 프로젝트로 공무원 대상에 세계 음식 문화의 이해 교육을 시작했으며 지수에게 부탁하여 한국 식품 전문가를 초빙해 매운맛은 한국 음식 문화의 일부라는 강연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 대상 오픈 키친 행사를 열어 한국 음식을 다루었는데 수백 명이 신청했고 참가자들은 독일까지 갈 필요 없이 불닭을 먹게 되었다며 기뻐했습니다. 에바는 개인적으로 아시아 음식을 공부하며 자신이 얼마나 좁은 세계에 갇혀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6개월 후 덴마크의 새로운 아시아 레스토랑들이 문을 열기 시작했고 1년 후 일본 라면 회사가 덴마크 진출을 결정하며 덴마크가 변했다고 전했습니다. 에바는 코펜하겐 대학교에서 실패에서 배우는 리더십을 강연하며 개인적 편견으로 국가적 손실을 만들었지만 실수에서 열린 마음의 중요성을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한 학생은 한국 유학을 희망했고 에바는 비록 삼양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덴마크가 느리지만 확실하게 변하고 있음을 느끼며 이것이 자신의 속죄임을 알았습니다. 새로운 시작 2년 후 삼양 불닭볶음면은 유네스코 문화다양성상을 수상하는 놀라운 뉴스를 전했습니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불닭볶음면이 단순한 식품을 넘어 전 세계 젊은이들을 연결하는 문화 현상이 되었다고 시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삼양 회장은 수상 소감에서 시련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그 시련이 없었다면 오늘의 영광도 없었을 것이라고 덴마크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글로벌 불닭 매출 1조 원 돌파가 발표되었고 경제 전문가는 덴마크 리콜 사태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전환점이 되어 폭발적 성장의 계기가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문화적 영향력으로 불닭 챌린지는 기네스북에 등재되고 할리우드 영화에 등장했으며 가장 놀라운 것은 코펜하겐 청년들이 시청 광장에서 자체 불닭 축제를 개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독일에서 가져온 불닭을 나눠 먹으며 삼양, 우리는 당신들을 기다립니다. 라는 플래카드를 들었고 에바는 젊은이들이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삼양은 전 세계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덴마크를 포함하여 연간 1,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발표했고 덴마크 청년들의 열정을 응원하고 싶다는 관계자의 코멘트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은 삼양의 전략을 연구하며 위기를 기회로 삼양의 글로벌 전략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삼양이 덴마크의 거부를 마케팅 기회로 활용하고 품격 있는 철수로 글로벌 신뢰를 구축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 성공을 지켜보며 에바는 진정한 가치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동시에 덴마크는 식품산업 혁신 지수 유럽 최하위를 기록하며 아시아 식품기업 투자 기피국 1위, 청년 창업률 하락, R&D 투자 감소 등 심각한 경제적 난관에 빠졌습니다. 한 경제학자는 불닭 사태가 덴마크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라는 인식을 퍼뜨린 상징적 사건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싱가포르 푸드테크 기업까지 덴마크를 고려 대상에서 제외했고 청년 인재 유출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 청년은 덴마크가 너무 보수적이고 혁신의 규제가 많아 젊은 사람이 꿈꾸기 힘든 나라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코펜하겐 유명 셰프들마저 규제가 까다로워 창의적인 요리를 만들 수 없어 해외로 떠나고 싶어나 됐으며 교육계에서도 우수한 학생들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여 해외 취업을 선택했습니다. 편견의 대가는 미래와 혁신, 젊음을 거부한 것이었고 덴마크는 그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고 있었습니다. 편견의 대가를 절감하던 어느 날 에바는 다시 서울에 가야겠다고 결심했고 이번에는 공식 특사 자격이 아닌 개인 에바 크리스텐센으로서 사과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삼양 본사에 도착한 에바는 접수처 직원에게 덴마크에서 온 안니카가 사과하러 왔다고 전해달라고 요청했고 2시간을 기다린 끝에 회장님의 접견을 받았습니다. 백발의 회장님은 따뜻한 미소로 에바를 맞았고 에바는 개인적 편견으로 큰 피해를 드린 것에 용서를 구하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은 이미 용서했고 미워한 적도 없다고 말했지만 신뢰는 한 번에 무너지지만 다시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덴마크 청년들이 보낸 손편지 뭉치를 보여주며 그들의 진심을 어떻게 모른 척하겠냐고 했고
덴마크가 법이나 제도가 아니라 마음이 변했을 때 돌아갈 것이며 에바처럼 변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장실을 나온 에바는 직원으로부터 불닭볶음면 한 박스와 함께 언젠가 덴마크에서도 자유롭게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메모를 받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지수를 다시 만난 에바는 희망은 있지만 우리가 더 변해야 한다고 다짐했고 덴마크로 돌아와 10년 만에 진짜 한국 라면인 불닭볶음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맵지만 맛있었던 그 맛을 통해 에바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즐길 수 있는 것이었으며 놓친 것은 새로운 경험과 문화를 즐길 기회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10년간의 오해가 만든 나비 효과이자 한나라가 치른 편견의 대가였고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용기와 끝까지 품격을 잃지 않는 진정성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작은 트라우마가 거대한 편견이 되고 그것이 결국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는 과정을 목격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정과 변화의 용기가 어떻게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는지도 보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시 모르게 품고 있는 편견은 없으신가요?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혹시 엄청난 기회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았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여 편견 없는 열린 세상을 만드는 데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깊은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